우리 전호책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다음 달 3일에 전당대회에 있는데 이 경선 과정에서도 정말 계속해서 기사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이 홍준표라는 이 정치인의 하나의 특색이죠. 이분이 그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애둘러 말하거나 혹은 또 그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그 감안을 해서 이 강약을 조절한다거나 이러질 않거든요. 일단 그 아픈 것을 먼저 찌르는 그런 근법을 사용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도 이 상대 후보들을 뭐 애들이라고 가지고 부를 정도로 물론 정치적 아마 후배는 후배일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좀 지나친 면은 있다. 그런데 아마 홍준표 당대표의 등장을 정말 걱정하는 곳은 청와대일 겁니다. 청와대는 홍준표라는 야당의 대표가 등장을 해서 이 마구 비판을 쏟아내면 그걸 일일이 대응하기도 그렇고 감당하기가 꽤 벅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 나는 TF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제1야당의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청와대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홍준표 후보 이미 여러 차례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홍준표 후보의 발언과 행동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건 평소에 홍준표답지가 않아요. 이번에 대선 후보 뭔가 때부터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아마 되고 나서부터는 자기도 아마 중도 확장을 하려고 하면서 그 과거에 저 상임위원장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아마 저 여권하고 그 타협도 잘하는 친구로 저는 그 기억을 하고 있어요. 환경노동위원장 했었죠. 예, 상임위원장. 저하고 같은 시기 상임위원장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되고 나면은 지금 딴 사람보다는 저희가 아마 여당으로서는 이렇게 협치의 상대로는 더 편할런지도. 그러니까 옛날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요새 보이는 이상한 모습을 버리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다. 본래 지 모습을 찾으면은 아마 저 협치하기 제일 좋은 상대일 수 있다고 봐요. 예, 전혀 다른 기대를 나타내시는데. 물론 전제가 있어요. 예전 모습을 회복한다는. 예, 근데 제가 그 홍준표 대표를 지켜본 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지금 노리는 것은 본인이 앞으로 4년 동안 제2의 YS, 제2의 DJ처럼 튼튼한 입지를 구축하겠다. 이 의도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정치판에 있어서 거의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어떤 정치적 지도자가 있었다면 DJ, YS 그리고 박근혜 뭐 이런 정도일 건데 지금 홍준표는 야당에 지금 지리멸렬한 그 차세대 주자들을 보면서 내가 YS나 DJ처럼 확실한 자기 입지를 다지는 그런 어떤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겠다. 뭐 이 의도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보이는 이미지 자체가 워낙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고착이 되어 있지만 거부 반응을 보이는 그런 지지를 하는 보수층에서도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도 마지못해 대안이 없으니까 이분이 찍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점을 홍준표 전 지사가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좀 정치적 발언을 하는 태도 혹은 행동 이걸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선 과정에서 말이죠. 사실 문제가 된 게 바른정당 입당을 타진했다라고 하는 이 정병국 의원의 책 내용 때문에 원유철 의원이 그 책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고 홍준표 후보가 발끈해서 합동 연설회장에서 그냥 나가버린다든지 애들하고는 못하겠다. 그리고 원유철 의원이 품격 없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저는 팩트야 알 수가 없죠, 제가. 없는데 정병국 의원이 없는 얘기를 차게 쓸 사람은 전 아니라고 보고 누구 말대로 무슨 남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정병국 의원 개인적으로 알지만 그럴 인품은 아니고 또 당시에 상황을 보자면 자유한국당에 지금 남은 의원들 중에 상당수 좀 쟀어요. 절로 갈 거냐 말 거냐. 여론이 어디로 갈까.
아마 보수가 저렇게까지 그때 괴멸하지 않았으면 전 바른정당 지지가 더 높았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워낙 괴멸하다 보니까는 아주 수구적인 세력만 남다 보니 자유한국당이 이제 지지가 더 높으니까 많이들 갈까 말까 하다가 남았고, 또 반기문 총장 거취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뭐 한 20여 명 충청권 의원 포함해서 우리는 반 총장이 공산당만 안 한다 그러면 무조건 가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히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홍 지사가 서로 그때는 뭐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나 되고 나면 그랬다고 해서 난 저게 하나도 흠이 든다고 생각질 않고, 또 무죄 판결 받는 날 그 양박이라고 양아치 친박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한 걸로 그 태도로 봐서는 아마 바른정당에 더 가까운 언명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서로 그랬다고 그러면 나 그때는 좀 뭐 그런 생각도 해봤다고 한들 누가 그렇게 탓하는데 왜 저거 이렇게 발끈한 다음에 진실 공방으로 가는지. 그리고 또 홍준표 지사는 전과가 하나 있어요. 옛날 우리 민주당에 꼬마 민주당에 처음 정치 입문할 때 1996년 총선 앞둔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다 오기를 여기서 뭐 이기택 총재도 만나고 우리 쪽 여러 사람 만나 이주영 의원하고 약속도 이주영 의원이 그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다 온다고 그래놓고 YS 전화 한번 받고 훌렁 딴 데로 가버린 전과가 있어가지고 미안하다는 얘기는 혹시 다음에 했습니까? 그리고 집에 찾아갔죠. 그래서 늦게까지 기다렸더니 들어와가지고 미안하다고는 하대요. 근데 대통령이 전화하시는데 어떡하냐고. 그게 그때 변명이었기 때문에 뭐 전 사실관계 모르지만 저것도 제 감으로는 정병국 의원 얘기가 옳고 전혀 흠이 될 것도 없는. 나중에 홍준표 후보가 유인태 의원님 말씀 들으면 또 발끈해서 또 정면으로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발끈하라고 그러세요. 예. 그런데 그 측근을 통해서 타진했다고 하는데 그 측근으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오늘 보도자료 내서 정병국 의원의 그 책에 기술된 내용은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그 무렵에 이 홍준표 지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거취 문제를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마 홍준표 지사 본인도 잘 기억을 못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하고 통화를 했을 테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주호영 의원, 그리고 정병국 의원 이런 분들이 바른정당으로 와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공공연히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물었고, 근데 즉답을 안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나는 다른 건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구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 뼈를 묻겠다 이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홍준표 지사가 마치 다른 선택이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보수의 이제 새로운 후보를 찾는 중이었는데 이랬으니까 지금 정병국 의원의 책에 쓴 내용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만들어줬습니다. 당시 신문 찾아보면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사실 아득한 옛날 일 같은데 사실 얼마 전 일이거든요. 바로 얼마 전 일이죠. 찾아보면 아마 기사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는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이미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이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원유철 의원, 신상진 의원도 나와서 홍준표 전 후보와 함께 경쟁을 하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는 다음 달 3일에 열리게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다고 한들 누가 그렇게 탓하는데 왜 저거 이렇게 발끈한 다음에 진실 공방으로 가는지. 그리고 또 홍준표 지사는 전과가 하나 있어요. 옛날 우리 민주당에 꼬마 민주당에 처음 정치 입문할 때 1996년 총선 앞둔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다 오기를 여기서 뭐 이기택 총재도 만나고 우리 쪽 여러 사람 만나 이주영 의원하고 약속도 이주영 의원이 그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다 온다고 그래놓고 YS 전화 한번 받고 훌렁 딴 데로 가버린 전과가 있어가지고 미안하다는 얘기는 혹시 다음에 했습니까? 그리고 집에 찾아갔죠. 그래서 늦게까지 기다렸더니 들어와가지고 미안하다고는 하대요. 근데 대통령이 전화하시는데 어떡하냐고. 그게 그때
변명이었기 때문에 예. 뭐 전 사실관계 모르지만 저것도 제 감으로는 정병국 의원 얘기가 옳고 전혀 흠이 될 것도 없는. 나중에 홍준표 후보가 유인태 의원님 말씀 들으면 또 발끈해서 또 정면으로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발끈하라고 그러세요. 예. 그런데 그 측근을 통해서 타진했다고 하는데 그 측근으로 지목된 자유한국당의 윤한홍 의원이 오늘 보도자료 내서 정병국 의원의 그 책에 기술된 내용은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런데 그 무렵에 이 홍준표 지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그 집 문제를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마 홍준표 지사 본인도 잘 기억을 못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과 통화를 했을 테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주호영 의원 그리고 정병국 의원도 있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청와대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홍준표 후보 이미 여러 차례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홍준표 후보의 발언과 행동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건 평소에 홍준표답지가 않아요. 이번에 대선 후보 뭔가 때부터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아마 되고 나서부터는 자기도 아마 중도 확장을 하려고 하면서 그 과거에 상임위원장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아마 여권하고 그 타협도 잘하는 친구로 저는 그 기억을 하고 있어요. 환경노동위원장 했었죠. 예, 상임위원장. 저하고 같은 시기 상임위원장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되고 나면은 지금 딴 사람보다는 저희가 아마 여당으로서는 이렇게 협치의 상대로는 더 편할런지도. 그러니까 옛날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요새 보이는 이상한 모습을 버리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다. 본래 지 모습을 찾으면은 아마 협치하기 제일 좋은 상대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 전혀 다른 기대를 나타내시는데. 물론 전제가 있어요. 예전 모습을 회복한다는. 예, 근데 제가 그 홍준표 대표를 지켜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지금 노리는 것은 본인이 앞으로 4년 동안 제2의 YS, 제2의 DJ처럼 튼튼한 입지를 구축하겠다. 이 의도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정치판에 있어서 거의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어떤 정치적 지도자가 있었다면 DJ, YS 그리고 박근혜 뭐 이런 정도일 건데 지금 홍준표는 야당에 지금 지리멸렬한 그 차세대 주자들을 보면서 내가 YS나 DJ처럼 확실한 자기 입지를 다지는 그런 어떤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겠다. 뭐 이 의도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보이는 이미지 자체가 워낙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고착이 되어 있지만 거부 반응을 보이는 그런 지지를 하는 보수층에서도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도 마지못해 대안이 없으니까 이번에 찍혔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점을 홍준표 전 지사가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좀 정치적 발언을 하는 태도 혹은 행동 이걸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선 과정에서 말이죠. 사실 문제가 된 게 바른정당 입당을 타진했다라고 하는 이 정병국 의원의 책 내용 때문에 원유철 의원이 그 책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고 홍준표 후보가 발끈해서 합동 연설회장에서 그냥 나가버린다든지 애들하고 전우책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다음 달 3일에 전당대회에 있는데 이 경선 과정에서도 정말 계속해서 기사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이 홍준표라는 이 정치인의 하나의 특색이죠. 이분이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애둘러 말하거나 혹은 또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감안을 해서 강약을 조절한다거나 이러질 않거든요. 일단 아픈 것을 먼저 찌르는 그런 근법을 사용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도 이 상대 후보들을 뭐 애들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물론 정치적 아마 후배는 후배일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좀 지나친 면은 있다. 그런데 아마 홍준표 당대표의 등장을 정말 걱정하는 곳은 청와대일 겁니다. 청와대는 홍준표라는 야당의 대표가 등장을 해서 이 마구 비판을 쏟아내면 그걸 일일이 대응하기도 그렇고 감당하기가 꽤 벅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 나는 TF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거는 못하겠다. 그리고 원유철 의원이 품격 없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저는 팩트야 뭐 알 수가 없죠, 제가. 없는데 정병국 의원이 없는 얘기를 차겠을 사람은 전 아니라고 보고 뭐 누구 말대로 무슨 남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뭐 정병국 의원 개인적으로 알지만 뭐 그럴 인품은 아니고 또 당시에 상황을 보자면 자유한국당에 지금 남은 의원들 중에 상당수 좀 쟀어요. 절로 갈 거냐 말 거냐. 여론이 어디로 갈까. 아마 보수가 저렇게까지 그때 괴멸하지 않았으면 전 바른정당 지지가 더 높았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워낙 괴멸하다 보니까는 아주 수구적인 세력만 남다 보니 자유한국당이 이제 지지가 더 높으니까 많이들 갈까 말까 하다가 남았고 또 반기문 총장 거취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뭐 한 20여 명 충청권 의원 포함해서 우리는 반 총장이 공산당만 안 한다 그러면 무조건 가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히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홍 지사가 서로 그때는 뭐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나 되고 나면 그랬다고 해서 난 저게 하나도 흠이 든다고 생각질 않고 또 무죄 판결 받는 날 그 양박이라고 양아치 친박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한 걸로 그 태도로 봐서는 아마 바른정당에 더 가까운 언명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서로 그랬다고 그러면 나 그때는 좀